전 세계적으로 한 7, 한 5% 정도가 된다 그래요.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평생 동안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7.7%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13명 중에 1명 꼴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요즘 시대가 또 시대고, 또 환경이 또 그렇다 보니까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강의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울증이라는 거 보셨듯이 어 우울증이란 것은 이제 우리 정신 건강에 잠시만요.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의학적 질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 정도로만 예전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의학적인 그런 걸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분이 다운되거나 어떤 흥미를 가졌던 부분에서 흥미가 떨어지거나 의욕이 감소하고 이런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하나의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지금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원인으로는요, 정말 많은데요, 우울증에는요. 일단은 뇌 생물학적 요인으로는요, 이 뇌의 신경절단 물질 아까 들으셨죠? 이 세로토닌, 도파민, 에피네프린이라는 이 신경절단 물질의 불균형을 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우리는 유전적인 요인을 이 우울증에는요, 유전적인 요인이 또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가족 중에 이런 우울증 환자가 있다라면은요,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또 이 우울증은요, 여성분들이 조금 많이 2배가 높아요. 발병률이. 그래서 왜 그러냐면 호르몬 변화가 이렇게 많이 급격도로 출산이나 아니면은 폐경이나 뭐 이럴 때 호르몬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우울증이 증가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네. 정신적 증상으로는요. 어 증상이 인제 원인은 제가 잠깐만요. 이거 왜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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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낮은 자존감 또 완벽주의 성향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많이들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제 주변에 한번 보니까 회사에서 일할 때 아주 완벽하게 일을 잘 처리하고 누구보다도 그 분위기를 이끄는 데 아주 탁월하셨던 분이 이 우울증이라는 감정 결혼을 하고 나서 그 환경이 바뀌니깐요. 본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어 해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쉽게 우울증에 빠지는 걸 제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우울감은요. 되게 내성적이거나 이런 분들보다는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던 분들이 이 우울증을 많이 겪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다 보면은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자존감들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는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인이거든요. 화학 독성과 영양 결핍입니다. 저 또한 우울증을 겪었을 때 이렇게 보니깐요.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요리를 할때 가스레인지에다가 요리를 하잖아요. 가스레인지에 요리를 하면은 제가 요리를 할 때마다 한 요리하다가 쪼금 있다가 보면은 바닥에 누워야 되고 어지러워서 이렇게 '아.' 이러면서 눕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요리 한 가지 하는데 한 열댓 번은 누웠다 일어나야지 요리 하나가 완성되는 그런 일들을 제가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또 안 먹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영양이 결핍이 돼 있었죠. 영양 밸런스가 맞지 않아 있었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머리가 아프게 되면서 그때부터 제가 인제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어떻게 또 그거를 극복을 했냐면은 저는 아메이를 만나면서 저는 아메이가 저의 은인이죠. 만나면서 영양이 채워지는 제가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칼맥이에요. 이 칼슘, 마그네슘의 효과가 저는 아주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들어가면서 저의 어떤 이런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 되면서 제가 그때 그 우울감을 가졌던 그때 그 제 모습을 생각하면은 왜 그랬는지 도대체 뭐 때문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원인들이 이런 영양 결핍과 화학 독성, 먹는 것들 뭐 이런 가공식품 이런 것들에 의해서가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인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고립이나 경제적 어려움, 직장 학교 생활했을 때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는 또 만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들이 또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라면 증상은 어떤 증상이들이 있냐면은요. 정신적 증상으로는 지속적인 슬픔과 공허함, 절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게 이 슬픔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또 그리고 가정을 제대로 못 이끌어 나간다라는 그런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이 자괴감으로 이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더 인제 깊게 우울증이 깊게 되는 원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리고 또 흥미가 있었던 일들이 전혀 흥미롭지가 않죠. 즐겁지도 않고 즐거운 개그 꽁트를 봐도 전혀 즐겁지가 않고 왜 웃는지 모르겠고 이런 무기력증이 또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 집중력 저하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무가치감 이거 너무 큰 것 같아요. '가치롭지. 이 세상에 내가 살아서 무얼 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도 주변에 얘기를 나눠 보면은요.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들 이제 그 공감을 해 주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자살이나 아니면 자해 충동까지 이어지는 직접적으로 이런 일들을 또 저도 겪은 제 친구가 있거든요. 언니가 그런 일들을 겪은 이런 친구도 있는데 이런 우울증이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변에서 잘 "쟤 또 왜 저래?"가 아니고요. 그거를 보고 그 원인을 같이 한번 파악해서 같이 이겨내는 극복해내는 데 도움을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체적 증상으로는요. 수면 장애가 있어요. 불면증은 당연하고요. 불면증이 올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과수면, 하루 종일 누워서 잠만 잤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면 장애들이 생기게 되고요. 식욕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소 또는 과식, 안 먹거나 아니면은 채워지지 않는 허기 때문에 계속 과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만성 피로, 에너지 감소 당연하죠. 가만히 누워 있거나 이러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두통, 소화불량, 이유 없는 통증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죠. 진단 기준은요. 위 증상 중에 이제 다수가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이러면은 이제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영향을 줄 경우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게 되죠. 이때 이는 우울증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해 주는 솔루션이 필요하죠. 자, 솔루션으로는요. 이렇게 영양과 식이를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저는 영양과 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 한 가지만 국한된 건 아니지만은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민해요. 아픈 분들을 보면 예민하거든요. 예민하다라는 것은요 영양이 제대로 균형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특히나 나쁜 것들을 화학적인 성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안 먹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과자가 우울증에 아주 그냥 유발하는 아주 그냥 대표적인 나쁜 물질이잖아요. 과자를 끊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과자 드시는 분들 있으시면 우리는 다 안 드시지만 많은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그분들은 꼭 과자를 달고 살아요. 우울증 있는 분들은 집에 가 보면은. 그리고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집에 가 보면요. 바로 표가 납니다. 집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밖에 나가서는요. 그분이 우울증이 있는지 몰라요. 잘 모르는데 집에 가 보면은 그분이 그렇게 집이 발 디딜 틈이 없다 이러면은 그분은 우울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인공 감미료나 이런 것들은요. 뇌와 정신적 상태에 아주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에서 그런 행복 세로토닌이 90%가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건강한 장이
당연히 건강한 정신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유산균을 잘 섭취해 주는 게 나에게 맞는 유산균을 섭취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행복 비타민이죠. 비타민 B군은. 거기에 특히나 B12가 너무 또 중요하고요. 또 비타민 햇볕을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데 또 많이 잘 못 보잖아요. 햇볕을 충분히 봐주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요. 우리 영양소를 제대로 이렇게 균형에 잘 맞게 하려면 혈액이 잘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세포 속에 영양소를 잘 넣어주기 때문에 오메가3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소금, 그리고 미네랄 제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죠. 마그네슘, 아연 이런 것들을 우리 그 천연신경 물질이잖아요. 안정제 역할을 해주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퍼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기분이 쉽게 다운되고 이러는 분들에게는 이 칼맥티를요, 4알씩 막 이렇게 5알씩 드시게끔 하시면은요, 그분이 기분이 언제 다운됐느냐, 그럴 정도로 금방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권해드리고요. 특히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 트립토판이 이 세로토닌의 전구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도 중요한 거는요, 이 트립토판이 또 좋다라고 해서 그것만 냅다 드시면 안 되고요. 골고루 잘 섭취해 주는 게 중요하다. 특히 이 아미노산은 어, 한 가지가 부족하게 되면은 모든 게 부족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균형 있게 잘 드셔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충분한 수면이죠. 충분한 수면을 주무시는데 낮 동안에 정말 햇볕을 많이 보고 좀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한 다음에 밤에 주무시게 되면은요 아주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양질의 수면을 확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있죠. 스트레스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 특히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는데요. 환경을 바꾸는 게 일단 너무 중요하고요. 저는 이 스트레스 관리에서 이 우울증에서 집이라는 곳이요. 내가 밖에서 햇볕을 아무리 받고 좋은 기분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집이라는 기운이 있어요. 그 집으로 들어왔는데 항상 깔아앉게 되고 다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과감하게 이사를 권합니다. 이사를 정말 남양집에 햇볕이 잘 드는 집에 이사를 하고 가구들을 배치하고 이러면은 또 훨씬 기분이 완전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환경을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명상, 심호흡, 운동 그분에 맞게끔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 인제 해소하는 방법들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생활 습관 개선을 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운동은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을 매일 하는 게 아니고요. 2-3 일 어 어 일 주일에 2-3번 정도를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랬을 때 이 운동을 할 때 우리 행복 아니죠. 그 호르몬들이 이 우리 우울증에 관여하는 이 호르몬들이요 다 분비가 돼요. 다분비는 세로토닌, 도파민 뭐 그런 것들이 다 분비가 되기 때문에 와 아주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 유지하는 게 너무 또 중요하죠. 정말 가족, 친구 좋아하던 분들을 안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과의 어떤 그런 왜냐하면은 그분들을 만나면은요 자꾸 그 환경을 벗어나게끔 이제 좀 강압적으로 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부드럽게 그분들의 그 얘기를 들어주면서 원인이 뭔지 그 대화 공감을 통해서 들어주고 원인을 파악하면서 그 원인을 어 극복하는 쪽으로 같이 힘을 써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보면은요. 제 주변에 그 우울증을 가졌던 분 중에 한 분은 여자분이신데 남편이 집에서 말이 없어요. 이분은 성격이 너무 좋은 막 그렇게 활발한 성격인데 집에서 너무 그냥 묵묵하신 분들 특히 경상도 남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묵묵하시고 그리고 또 아들 둘 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 둘 인데 또 너무 또 남편을 닮아서 묵묵한. 이러면은 와이프가 참 얘기할 상대가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 정말 그런 어 외면이 아니라 그런 와이네가 그런 엄마가 그런 저기가 왔을 때는 정말 가족들이 합심해서
정말 이런 관계를 정서적으로 유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자 주권 선언이라는 것은 스스로 이제 그거를 느끼는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정신적인 질환 같은 경우는요. 스스로 깨닫게 되면은 훨씬 극복하는 치료할 수 있는 그게 훨씬 빨리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그걸 자각하고 주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솔루션을 알아봤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환자혁명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많은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있는데요. 읽어보면은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명의 우울증 환자가 있다면 10가지 다른 치료로 접근해야 할 가능성이 크대요. 그래서 우울증이 한 가지 방법 원인으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했어요. 저도 가장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의 상태가 밸런스를 잘 맞춰주고 있는지를 어,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어때요? 의사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 의사분들은 무조건 병원 가서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시거든요. 항우울제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호르몬의 교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기준 미달 치료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환자 혁명에서는요. 그래서 섣부른 치료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원인을 파악하고 영양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 우울증 우리가 감기로 생각하기 쉽지만 어, 정말 감기보다도 정말 무서운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시고 우리가 관심 가져서 많은 분들을 우울증에서 건져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